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제 임상의학 분야 및 연구 분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명쾌한 의학적 지식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의학에는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이라 부를 수 있는 보편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며, 시청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특정 상황에 맞춰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의학적 지식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각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답 또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궁금이양. 무슨 일이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그게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치료받으라고 무섭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아이고, 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군요. 검진 결과가 치료를 받으라고 할 정도면 많이 안 좋게 수치가 나왔나 보네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질 수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도 높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그래서 생활 습관도 안 좋으니 꼭 교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래요. 거기다가 약도 꼭 의사랑 상의해서 복용을 하라고. 그렇네요, 진짜. LDL 콜레스테롤이 정말 안 좋은 수준으로 나왔군요. 궁금이양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미처 몰랐네요. 오늘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선생님, 지금 바로 치료를 한다고요? 꼭 오늘부터 약을 받고 먹어야 하나요? 정말 검사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왜 그러시죠, 궁금이양? 검진에서도 설명해보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제 복용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의사인 저도 결과를 보고 나니 꼭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 그래도 전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무슨 수가 생길 줄 알았죠.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약을 먹는다니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나이요? 에이, 병이 생겼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 할 연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궁금이양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선생님, 제가 무슨 걱정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거기다 어디서 은근슬쩍 제 나이를 공개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뭐 여하튼 젊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이 정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라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진짜 약을 먹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운동도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치킨, 피자도 안 먹을게요. 그러면 약을 꼭 먹지 않아도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왜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 궁금이 양은. 얼른 제 자세한 강의부터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이 양,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콜레스테롤 3부작 내내 의사의 의학 이야기, 지금 얼른 시청하고 다시 오시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보고 올게요. 2 hours later. 어떤가요, 궁금이 양?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이었죠? 제가 직접 편집까지 다 하고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다고요. 그렇군요. 진짜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덕분에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어요. 내용이 좋긴 한데 좀 지루하고 너무 길었어.
피곤해. 왜 그러시죠, 궁금이야? 아니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서요. 치료하지 않으면 뇌경색과 심근경색까지 발생한다니 이렇게 위험한 병인지 미처 몰랐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은 진단받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 놔둔 혈중 콜레스테롤들이 혈관을 병들게 하거든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동영상들도 봤었는데 이상지질혈증은 치료약을 꼭 먹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약을 먹는 게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스타틴인가요?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약 이름이 그렇다고들 하던데 그 약이 부작용이 많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치료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걱정이 돼서요. 그렇군요.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이 이해가 돼요. 사실 궁금이양뿐만 아니라 스타틴을 처방받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똑같은 궁금증과 걱정이 들어 의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의학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참에 궁금이양에게 확실히 이번에 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최선인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5분 진료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했었지만 오늘은 한가한 시간에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이. 자, 이 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지질혈증만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2022년도까지의 여러 임상 연구들과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만드신 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대한 치료 방침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궁금이양은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자. 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건 없으니까 저위험군 아닌가요? 맞아요. 궁금이양은 아마도 저위험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위험군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할 때 위험군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라는 5가지 조건이에요. 자세히 보자면 연령, 고혈압의 유무, 흡연 여부,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 정도, 그리고 어려운 말이지만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 있네요. 일단 나이의 경우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가 넘으면 위험인자가 하나 있다고 간주해요. 고혈압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이미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위험인자로 체크해야 하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도 위험인자를 1개 추가해야 해요.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으로 낮아도 위험인자가 1개 추가됩니다. 선생님,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높으면 좋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맞아요.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상으로 높다면 보호 효과라고 명명하고 계산한 위험인자에서 하나를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인자가 2개였다면 1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환자 본인의 가족분들 중에 남자의 경우 54세 이전, 여자의 경우 64세 이전에 소위 심장병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적이 있다면 위험인자에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몇 개나 있는지에 따라 저위험군과 중등도 위험군을 구분하게 돼요. 우리 궁금이양은 5가지 위험 요인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저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전 저위험군이니까
그럼 적당한 생활 습관만 하고 약을 먹지 않아도. 저는 분명히 저위험군인데 160이 넘으면 약을 복용하라고 써져 있네요. 이럴 수가.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였던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지금 LDL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은 상황이라 식습관, 운동 습관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가. 평소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할 걸 그랬나 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진료 지침을 봐도 약을 꼭 먹어야 한다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저는 상황이 그렇지만 다른 환자분들의 경우는 혹시 어떤가요?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될 때 치료하나요? 혹시 전부 160 이상일 때만 치료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상황에서의 치료 방침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중등도 위험군은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일 때부터 치료를 하고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환자는 100 이상이면 치료해요. 이보다 위험한 환자군은 표의 내용이 어렵게 쓰여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당뇨병 치료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요 심혈관 질환 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 또는 당뇨병이 있는데 콩팥이나 심장, 신경, 눈 등의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이미 온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상이라면 치료를 해야 해요. 만약 심장마비가 오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되거나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에 상관없이 바로 약을 시작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내내 의사님한테 다 맡기고 약 먹고 식습관, 운동습관 조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금방 혈중 콜레스테롤이 좋아져서 약을 중단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의사. 선생님, 그런데요. 그 이상지질혈증 약, 스타틴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스타틴은 한번 시작하면 의사가 계속 먹으라고 한다.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상지질혈증 약을 못 끊고 계속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건 약을 끊고 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처음 병원에 올 때처럼 다시 나쁜 상태로 올라가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궁금이 양의 경우는 저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은 곧 감소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제는 약을 끊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약을 중단하게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이상 지질혈증이 없는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만약 혈중 콜레스테롤이 약을 먹지 않고도 높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가 잘 유지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스타틴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와, 그렇군요. 내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약을 먹기 시작하더라도 제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를 잘만 조절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군요.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서 얼른 치료받고 병을 고치고 싶어요. 치료받으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니 다행이에요. 궁금이 양은 이상 지질혈증을 왜 잘 치료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았고 확실한 치료의 동기부여도 잘 생겼으니 시작이 반이다라고 벌써 반은 치료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참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약에 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스타틴을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스타틴의 부작용이 꽤 많다던데 스타틴 말고 다른 약은 없나요? 왜 꼭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스타틴이라는 약을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권장하는지 궁금해요.
또 스타틴을 먹고 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될 때 제일 좋은가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교정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만 물어봤네요. 우리 궁금이 양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마 이상지질혈증을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해요. 그리고 최근 여러 정보들로 인해 가장 편견이 많이 생긴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또 정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진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곧 또 봐요. 궁금이 양. 네,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치료에 관한 간단한 서론을 궁금이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이상지질혈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정말 필요한 핵심을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이상지질혈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꼭 깨끗한 혈관 건강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